있는지 알려주실 수 없어요? 근데 이것도 얘기했다가 이거 완전히 무슨 또 협찬이라고 오해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또 말씀 안 드리면 또 화내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다 얘기해놓고 그냥 알려주시지. 그래서 일단은 그냥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지난번에 너무 궁금했었는데 박사님도 콜라겐 지금 드시고 계신 거예요? 먹고 있어요. 사실 저는 피부 미용 때문에 먹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피부하고 혈관 때문에 먹고 있어. 피부에 모세혈관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모세혈관들이 노화되면서 홍조가 나타나가지고, 제가 내일모레 나이가 50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갱년기 이 증상들이 이제 슬슬 오고 있어요. 피부 노화의 최대의 적이 열하고 빛이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빛, 그리고 속에서 올라오는 열. 그래서 속열이 계속 올라오면은 사실 콜라겐을 먹어도 그렇게 효과가 안 날 수가 있거든요. 속열이 올라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속열부터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피부가 처지고 늘어지고 뭐 노화되고 이게 콜라겐이 부족해서인 건 맞고, 그래서 부족한 콜라겐을 보충하는 것은 맞지만, 콜라겐 이 합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콜라겐이 자꾸 빠지는 어떤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본 원인이. 그리고 그 원인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내부적으로 좀 잡아줄 수 있는 이너뷰티, 그러니까 그런 식치를 같이 하면서 먹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제 약 파우치인데, 이게 제가 먹고 있는 건데, 이게 자꾸 이제 속열이 올라와서 속열을 좀 잡아주는 그런 식치 영양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이제 콜라겐 먹을 때 같이 해서 먹고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차인가요? 이거 차 아니고 그냥 물에 녹여서 먹을 수도 있는데, 약간 레모나 같은 그런 과립 형태의 잘 녹는 이제 그런 식치 영양제예요. 하여튼 이제 여러 종류의 약을 이제 만들어서 먹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요거는 제가 속열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그런 이너뷰티 피부 식치 영양제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콜라겐을 보통 같이 해서 먹는 거죠. 그게 저만의 방법입니다. 박사님은 콜라겐 고르실 때 어떤 걸 보세요? 일단 정말 종류가 많잖아요. 제가 딱 피하는 거 3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저는 젤리 콜라겐은 안 먹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젤리로 요즘에 더 많아진 것 같아.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젤리를 이렇게 씹어 먹으면 그 맛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맛이 없고 막 그 어류 콜라겐이 비린 맛이 올라오고 이러면은 그거 씹어 먹을 수 있겠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타입의 콜라겐 중에서 젤리 콜라겐은 무조건 맛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무조건 과일 농축액이 엄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달고 그런 비린향이 싹 다 잡힐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과일 농축액이 혈당도 굉장히 높일 수가 있고요. 또 맛있다 보니까 자꾸 먹게 되면 살도 찔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과일 농축액 중에서도 특히 석류 농축액을 써서 그 콜라겐 젤리를 만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자궁 근종이 있었거나 또 그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경우에 모든 사람에 대해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석류 농축액이나 즙 같은 걸 먹은 경우에,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천연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기 때문에 더 그 근종 같은 게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피부는 좋아지는데 뭐 자궁 쪽으로는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젤리 콜라겐을 피한다라는 게 이제 저만의 첫 번째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좀 꼭 확인해야 되는 거, 웬만하면 좀 원산지를 좀 확인하자 해서 저는요 이 콜라겐을 만든 제조사를 좀 확인을 하는 편인데요. 이게 콜라겐이 재료가 뭐예요? 생선, 그 다음에 소, 닭, 돼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출처도 모르는 어떤 회사에서 만든 것이면은 저는 그냥 굉장히 찜찜해요. 조금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뭐 중국산이나 뭐 중국산 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동남아산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편이고요. 제가 좀 주로 보는 회사들은 이제 대략 한 4군데 정도만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프랑스의 루슬로라는 원료사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 거라든지 벨기에 PB라이너라는 회사가 있어요. 웨이샤르트라는 또 회사 것도, 그리고 또 유명한 데가 한 군데 더 이제 독일, 그러니까 젤리타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유럽 회사들인데, 이제 이 유럽의 회사들이 젤라틴이나 콜라겐 같은 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다들 업력이 굉장히 오래됐고, 식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준이나 이런 게 철저하거든요. 그래서 뭐 중금속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굉장히 좀 강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컨셉 원료가 많은 건 피해요. 그러니까 컨셉 원료라는 게 뭐냐면은 뭐에 좋은 뭐도 들어가 있고요, 뭐에 좋은 뭐도 들어가 있고요. 저희 콜라겐은요, 뭐 맥주, 뭐 효모, 뭐도 들어가 있고, 뭐도 들어있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컨셉 원료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뒤에 딱 그 원료 그 함량 표기를 보면요, 정말 그냥 정말 찌끔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넣었지만 뭔가 그래도 조금 다른 제품하고 좀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마케팅 포인트, 소구점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막 집어 넣다 보면은 사실 정작 콜라겐 함량이 줄어들거든요. 나는 콜라겐 먹으려고 먹는 거지 뭐 그 안에 무슨 식이섬유 이런 거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이 순수 콜라겐 함량이 한 2000에서 3000 정도 되는 거, 2000 이상 되는 거를 이제 고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함량 콜라겐을 혹시 먹고 있으신지는 아닌지 이거를 여러분이 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막 어떤 비싸고 화려하고 좀 이런 제품보다는 그냥 콜라겐은 가격이 싸도요, 그냥 기본에 충실한 걸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콜라겐 제품 어떤 거 드시는지 알려주실 수 없어요? 근데 이것도 얘기했다가 이거 완전히 무슨 또 협찬이라고 오해받는 거 아니에요? 나 그래서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데, 계속 그동안의 영상도 아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저 이거 먹어 이거 먹어요 뭐 이런 거 사실 거의 보여드린 적이 사실 없어요. 아니 근데 또 말씀 안 드리면 또 화내는 분들 있더라고. 그렇게 다 얘기해놓고 그냥 알려주시지 뭐 또 그렇게 굳이 또 얘기를 안 하냐. 그래서 일단은 그냥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들 있잖아요. 그냥 가볍기는 저는 분말이 제일 편하고 휴대하기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분말이면서 또 무향무치 뭐 그런 첨가물 최대한 그냥 거의 그냥 적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콜라겐 원료가 아주 그냥 꽉 차 있는 그 세 가지 조건에 충실한 것만 고른다고 해도 사실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 어떤 광고, 뭐 연예인분들 나와서 광고하는 거 다 원료명 사실 보면은 아 속았다 이런 생각 드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아서,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하면은 진짜 제품 하나 고르는 게 정말 힘들긴 힘드는데,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 저의 이 조건을 1, 2, 3번 충족하는 제품을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를 좀 알려줘. 그랬더니 얘가 한 3가지 정도를 추천을 해줬어. 그랬더니 첫 번째가 그 이노헬스 저분자 콜라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절대 콜라겐이고, 이제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닥터베스트라는 브랜드, 닥터베스트 콜라겐 캡슐 요거 정도를 추천을 해줘서. 근데 요즘에 또 그 챗GPT가 할루시네이션이 좀 많잖아요. 각각 들어가서 보고 이제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노헬스 같은 경우에는 부재료들이 좀 많이 들어있고 그만큼 콜라겐이 좀 함량이 좀 덜 들어가 있는 면이 있어서 이건 일단은 패스. 그 다음에 그 닥터베스트 콜라겐은 요거는 이제 제형이 분말인데 그냥 분말 타먹는 분말이 아니라 이렇게 캡슐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캡슐을 그렇게 해서 먹으려면은 한 번 먹을 때 4개를 먹어야 돼. 4개. 2개도 아니고. 근데 저는 그 목 넘김 힘든 건 또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하고 났더니 지금 이제 제가 먹고 있는 그 제품이 나왔는데, 이제 절대 콜라겐이라고 해서 그렇게 가격이 막 화려하고 고급진 뭐 브랜드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냥 기본에 충실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이라서 먹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꼼꼼하게 이렇게 골라주시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다른 영양제도 골라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골라드리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좀 저한테 연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런 제품들은 사실 광고도 좀 많이 해드리고 싶고 협찬도 좀 받고 싶거든요. 좋은 제품이니까. 그래서 연락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콜라겐만 먹는 것보다 아까 같이 먹으면 좋다 하셨는데 어떤 음식이랑 먹으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아무래도 콜라겐 제품을 뭐 40대, 뭐 30대보다 50대, 60대 분들, 뭐 70대까지 많이들 드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될 거는, 아 콜라겐이 단백질이니까 아 그냥 나 단백질 먹는 거 챙겨 먹는 거 좀 대체해서 그냥 콜라겐으로 때운다, 콜라겐으로 먹자, 이런 개념으로 그냥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러면은 효과를 못 봐요. 왜냐하면은 콜라겐은 단백질 아미노산 중에서도 트립토판이라는 그 아미노산이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트립토판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 트립토판을 원료로 삼아서 우리가 수면에 그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 호르몬도 만들어지고요. 또 기분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세로토닌 호르몬도 만들어지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아미노산인데, 콜라겐에는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론은 콜라겐과 함께 같이 먹어야 좋은 음식, 반드시 같이 먹어야 하는 음식은
다양한 풍부한 단백질입니다. 여러분이 식품으로 콩 단백질이 됐던 또 가끔 가다가 육류 단백질이 됐던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같이 단백질 식품을 드셔야 콜라겐도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마 아실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콜라겐이 들어와서 바로 피부 콜라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됐다가 다시 그게 합성이 돼야 되는데 콜라겐으로 합성이 되려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C가 많아야 돼요. 비타민 C가 콜라겐 합성을 돕고 또 그 콜라겐이 서로 잘 접착돼서 이어질 수 있게 그 결합을 수소 결합을 도와주는 게 바로 이 비타민 C이기 때문에 콜라겐을 이제 섭취하는 만큼 비타민 C도 좀 잘 챙겨 먹는 게 좋다. 그래서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들, 시트러스류, 귤이라든지 오렌지, 레몬, 자몽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고추도요 비타민 C 굉장히 풍부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파프리카도 귤보다 비타민 C가 더 풍부해요. 그러다 보니 제품에 아예 콜라겐의 그 부원료로 조금 비타민 C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타민 C를 따로 영양제로 먹는다면은 드시면서 같이 콜라겐 제품 드시고 또 음식으로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게 좋다. 그럼 박사님 부작용은 있나요? 콜라겐 섭취했을 때 부작용 이것도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 콜라겐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과잉 섭취하면 이제 단백질 과다 섭취가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콩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뭐 건강한 분들은 사실 큰 염려는 없는데요.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 신부전이라든지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제 주치의하고 상의를 하셔서 콜라겐 섭취 유무나 그런 양 같은 것도 좀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원재료의 어떤 그런 이제 중금속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좀 유해 성분이 있을 수 있는 것들 저품질 콜라겐을 먹을 바에는 그냥 안 먹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약적으로 콜라겐 같은 경우는 습이 많은 체질 또 담음이 잘 쌓이는 체질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을 많이 섭취하면은 좀 살이 찌거나 아니면 피부 트러블 뾰루지라든지 이런 거 여드름 같은 게 좀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은 생리주기 조금 변화가 오거나 그런 변화들이 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질이라면 또 콜라겐 섭취도 너무 과잉 섭취하지 않게끔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정세현의 라이프 연구소 가족 여러분들, 패밀리 여러분들 제가 먹고 있는 거 살짝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콜라겐을 고르는지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먹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인앤아웃 잘 건강관리 하시면서 꾸준히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